창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이번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얘가 당선이 되기 전부터 공약을 했었어요. 일본의 방위비를 증대시키겠다. 그러면서 일본 총생산량 이 GDP의 2%까지 간다는 건데, 여러분 GDP의 2%를 간다는 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일본한테. 얘네들이 우리 총생산량이 우리보다 엄청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2%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단 100조가 넘는 거예요. 100조가. 일본은 국력에 비해서는 화력이 뭐 좀 적절한, 제가 보기엔 살짝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엔. 왜?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제 생각이, 개인적으로 순전히 군사 관심가로서의 제 생각이에요. 120조 정도의 방위비를 지출한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게 되겠죠. 지금 쟤네들은요, 지금도 F-15J라든지 F-2 전투기와 같은 것들이 있고, 얘네들이 북한이 자꾸 깝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대지 미사일을 가져버리게 되면 이거 일 나는 거예요. 일본이 지대지 미사일을 만일에 갖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우리나라한테도 이거 엄청난 방위비가 대폭 증가가 되면서 일본 군 장교의 처우가 개선이 되면은 일본의 굉장히 유능한 젊은이들이, 엘리트층들이 일본군으로 입대를 하겠죠. 좀 긴장을 하겠죠. 거기다 플러스 일본이 지대지를 갖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걸 일본이 대량 확보해가지고 서부 방면대 쪽 이쪽으로 후쿠오카 뭐 이런데, 오키나와 이런 데다가 미사일 기지, 크루즈 미사일 기지 같은 걸 만일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엄청난 화력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자기네들이 만든 무기를 수출을 못해서 그렇지, 만일에 얘네들이 수출을 할 수 있을 길만 터진다고 한다면 일본의 품질 때문에 세계적으로 선호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지금 일본의 패트리어트 그건데, 통상은 일본의 이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걸 하면은, 그거는 주로 이 최근에는 코로나로 심각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이 하는 그 보정 예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의 그 보정 예산이 우리의 추가 경정 예산하고 성격을 같이 합니다. 근데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게 뭐냐면, 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방위비에다가 쓴 거예요. 일본의 전체 방위비가 약 60조를 돌파를 하게 된 겁니다. 향후에는 일본의 GDP가 2%가 넘도록 책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제 천명을 해준 거죠. 뛰는 것도 봐봐. 얘는 장교 같아요. 권총 차고 있는 걸로 봐서. 우리로 말하면 TCO지, 택티컬 컨트롤 오피서인데, 저 뒤에 지금 무전기 이게 꽂고 뭔가 느리잖아. 우리 같은 막 딱 써가지고 확인, 케이블 확인, 연결 확인, 뭐 15도 상승 확인 막 이러면서 이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방위비에만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를 추가로 한 겁니다. 통상 코로나로 심각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보정 예산안을 운영을 하는데요. 보정 예산은 대체로 국내 경기 부양, 일본 내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대략 한 30%? 30%까지는 아닌가? 그냥 한 20% 이 정도를 이 방위비 증액에 썼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경기 부양이 목적인 예산을 방위비로 편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이 주변국에 대응을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요 군사장비 구입을 위해서 보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예산을 할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국방 예산을 늘려왔는데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증가를 거듭해서 2021년에 결국은 6조엔, 우리 돈으로 60조엔을 돌파를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급하게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 배경에는요,
이 중국의 노골적인 군비 증강과 함께 동아시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노리는 행위에 대해서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움직임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목적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장으로 혹여나 대만에서 이제 전쟁이 나게 되면은요, 주일 미군이 대만으로 전개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일본 강요 회의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급했으면, 지금 양안 간의 긴장이 고조가 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일본은 뭘 걱정하냐면 주일 미군이 빠져나가는 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랑 정반대죠. 우리나라는 주한 미군도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은 주일 미군이 나갈까봐 걱정을 해서 이 보정 예산, 우리나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8조 원이라는 돈을 써서 이 빨리 지금 방위력 개선에 몰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웃기죠. 최근에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긴장으로 혹여나 대만으로 전개될 이 주일 미군의 공백을 메우려는 거는 이제 일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지죠. 제가 봐도 일본이 좀 불쌍하긴 해요. 근데 깜짝깜짝 놀래잖아. 주일 미군 빠져나가면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일본이 증액한 방위비는요, 주로 중국과 북한을 대항하기 위해서 할당이 되는데, 일본이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과 이 크루즈 미사일 방어를 위한 지대공 미사일에 상당한 비율의 예산을 할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보정 예산, 우리의 추가 경정 예산을 보통 할당을 하는데, 근데 그 방위비에 할당을 했는데 그 방위비에 할당된 내용 중에서도 한 8조 정도를 할당했는데, 거기에서도 상당 부분 한 2조 정도를 어디다 냈느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그 2조 정도를 이 패트리어트 팩3 MSE 탄하고 대크루즈 미사일 대응 지대공 유도탄,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육상자위대도 있으면 되고, 03식 지대공 미사일은 걔들은 또 육군이 가지고 있어. 언젠가 공군으로 보내겠죠. 쟤네들이 또 통합 방공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대만처럼 모든 미사일은 패트리어트나 뭐 기타 모든 미사일은 대만에 이 공군이 운용을 하듯이 얘네들도 이제 곧 공군이 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미사일과 관련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할당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증가하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특히 이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게 세계 각국이 크루즈 미사일을 막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얼마 전에 아이언돔을 괌에다가 전개를 시켰죠. 많은 분들이 아이언돔을 괌에다 전개를 시키는 게 무슨 패트리어트를 대체해서 아이언돔을 괌에 보냈다, 이렇게 자꾸 잘못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밀덕들 중에도 있는데, 아이언돔하고 패트리어트는요, 표적의 성질 자체가 다르고 아이언돔이 패트리어트를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건 이제 멀티 레이어드죠. 다층입니다. 그래서 저 고고도부터 중고도, 저고도까지 각각 막아내는 미사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고도는 사드가 그 다음에 중고도는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앞으로 개발될 LSM, 그리고 현재 패트리어트, 그리고 중고도 그 밑에 하층은 MSM, 천궁이 우리는 막아주고, 천궁2가 얼마 전에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한 4조 원어치 사간다고 그랬죠. 4조 원이면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가장 비싼, 그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금액으로 지금 무기 수출을 하는 건데, 천궁. 그 다음에 요 밑이 뭐냐, 천궁 밑에가 없어요. 요게 아이언돔이 맞는 건데, 아이언돔은 이 탄도탄이 날라왔는데 사드가 교전 못하고 패트리어트가 교전 못한 걸 아이언돔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밑으로 날라오는 것, 즉 크루즈 미사일이라든지 적의 야포, 적의 박격포, 적의 싸구려 로켓을 막는 용도로 있는데, 이번에 괌에 전개된 미군의 아이언돔은 크루즈 미사일만 막기 위해서 한번 배치가 된 건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 03식 미사일 얘네들이 계속 그 업그레이드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얘들도 크루즈 미사일을 굉장히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 크루즈 미사일에는 여러분 핵탄두도 달 수가 있어요. 전술핵을 달 수가 있는데 왜 무섭냐? 크루즈 미사일이 낮게 깔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군의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애들이 웨이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오거든요. 우리의 레이더의 취약구역을 쫓아서 얘가 비행을 해서 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이 방어에 맹점이 좀 있기는 합니다. 2년마다 미국하고 일본 애들이 실시하는 게 있어요. 이 킨 스워드라고 해가지고 예리한 검? 뭐 날카로운 검? 이런 게 있죠. 킨 스워드라고 해요. 근데 이 훈련에서 일본에 이제 주둔해 있는 제38 방공포병 여단이 있거든요. 그럼 일본 전역에서 탄도탄 방어 훈련을 합니다. 이 대공방어를 위한 전투준비 태세와 함께 이 미군과 일본군과의 상호 운연성, 인터오퍼레이터 빌리티에 대한 것들을 늘 그 연습을 해요. 그래서 JATC, 조인트 에어 디펜스 커뮤니케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여기서 자기네들이 각자 일본 전역에서 날아오는 적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 훈련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앞으로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하고 일본의 방공자산이 함께 작전을 하면은 이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점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운용성을 확립하고 다층 방어를 위한 개념을 재정립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층 방어를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게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드.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지스 어쇼를 하려다가 결국은 안 했는데 SM3 같은 해상에서의 운용을 하잖아요. 일본은요, 자국으로 탄도탄이 날아오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대단합니다. 북한이 여러분 미사일 실험하면 일본이 초긴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서울이 마비되고 뭐 무슨 라면 사가고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러는 거 없잖아요. 우리는 긴장의 일상화잖아. 전 국민의 절반이 군대 최전방 갔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거에 큰 그게 없어요. 일본 난리 나잖아. 최근에 양안 간의 긴장과 함께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위해서 결국은 일종의 군비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